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탑입니다. OG Fifth Generation 제5세대 평창 땀방울 튀는 모습까지 360도 돌려서 본다. 그래서 초고화질 카메라 100대로 빙빙 돌아가며 모든 각도에서 중계하겠다. LTE, 요게 4G입니다. LTE가 4세대 통신인데 LTE의 100배, 그 다음에 5세대는 도쿄올림픽 제치고 세계 최초로 서비스가 나간다. 참 대한민국의 삼성, LG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60곳 공공기관장 아직도 비어있다. 연말 임기 만료 합치면 96곳, 약 100곳이 비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330곳 중에 3분의 1이 공석이고 누구 어디 보낼지 정리 안 됐다. 지금 하나하나 보내고 있는데 정부 간첩단 중에 핵심 멤버들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MBC 사장 최승호가 들어간 겁니다. 자,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3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는 포퓰리즘 정책, 낮은 의료 수가부터 개선해야. 그래서 의사들의 이 불만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쳐야 됩니다. 왜? 태블릿 PC 사기로 대통령이 되고 선거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 문재인, 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간첩 잡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뻘건 대낮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채, 정체성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에 의해서. 이제는 거리로 국민들이 뛰쳐나와야 될 판입니다. 사드 3불 2행 중국도 압박을 했다. 왕이 외교부장 인민일보 문 대통령 방중 앞두고 거론했다. 그래서 이걸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공동성명 안 되겠다. 공동성명은 이게 이 조약에 준하는 이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되겠다. 그러므로 논의만 하고 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가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데 그나마 잘 됐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평창 참가하겠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 포탄이 막 오고 가고 하니까 그때는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아니면 평창 참가하겠다. 미국 스키스타 린지 본도 한국엔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있다. 안전하다. 이 뜻이죠. 바흐 IOC 위원장 북한 측과 만나 동계올림픽 출전 문제 논의한 듯 하다. 그래서 한편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김일국 북한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IOC는 새로 선출된 북한올림픽위원장과의 상견례라고만 밝혔으나 국제스포츠계에선 평화올림픽을 보장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인 바흐 위원장이 와일드카드 출전 자격 부여와 참가 비용의 IOC 부담 등을 제안하고 북한의 출전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뒤끝 작정한 중국, 복잡해지는 문 대통령의 응수, 문 대통령 한중 관계에 북핵에 초점 맞추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 길들이기인가? 중국 정상회담 준비 과정서 문 대통령 일정 확답 안 주거나 오후 늦은 시간으로 바꾸기도. 그래서 일정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13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이제 정상회담인데 시진핑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 완전히 길들이기죠. 미국이 이미 제재 중인 북단체 개인 정부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발표. 흉내만 내는 겁니다. 문재인, 임종석, 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 정부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한 걸 우리도 제재하겠다. 이렇게. 미 군사 옵션보다 압박이 우선. 북 금지선 넘으면 선제 타격한다. 트럼프 측근 깅 리치가 밝혔다. 깅 리치가 하원 의장을 오래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북금지선 넘으면서 이제 타격하는데 앞으로 압박만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특사로 파견된답니다. 이 비서실장이 왜 이러죠? 비서실장을 왜 보내죠? 특사 파견은 14년 만, 파병부대 격려, 외교 일정 수행. 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비서실장이 비서 일을 해야지, 세크리터리 일을 해야지, 이게 장관 일을 하러 가는 겁니까? 목포서 야유받은 안철수, 계란 맞은 박지원. 박지원 씨가 계란을 얻어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서 둘로 갈라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안 대표, 반대파의 간신배 소리 듣고 안 지지 여성은 박지원에게 계란을 던졌다. 일부에선 합치려면 민주당과 합쳐라. 뭐 합치지 않아도 민주당에 이중대인데 뭘. 그래서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외연을 넓히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안철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속내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일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중립의 한선교, 친홍파로 김성태 의원, 그 다음에 친박파로 홍문정 의원 3파전이 된답니다. 자, 유가족 만료도 음식 밀어넣기, 세월호 장례식장 식비만 16억 원. 나라 돈 들어가는데 다 공짜.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명 조문 왔는데 밥값은 350인분이 나갔다.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세금 이 혈세를 가지고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막 쓰는 겁니다. 세월호에다 걸어서. 그래서 저는 인문주사파 경제 죽이기의 일환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개, 돼지 국민이라면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요청해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라. 이걸 요청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민주노총 활동 변호사. 민노총 활동 변호사가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등용돼서 이제 김명수를 도와서 좌파 혁명, 좌파 반란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나온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제도들도 아직 많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느끼는 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감도하고 지금 뭐 영하로내는 온도차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베이징이나 워싱턴에서 느끼는 감각하고 서울에서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광풍이라든가 투자 광풍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안보는 결국 우리가 안 해도 미국이 해주겠지 않느냐 이런 그 안이한 생각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이 상황을 인식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군사 대비 태세라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오판이 결국 큰 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그 한미연합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그 지금 워싱턴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위기관리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판단이나 안보 정세를 분석할 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자,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연스럽게 이 지하로 땅굴로 밀고 올라와서 점령해도 될 정도로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 놔주는 것이 저 반역의 50대 언론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사에 나오는 얘기는 믿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상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에 대해서 이 표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357대 56인가 하여튼 큰 아주 대통령을 지지한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압도적인 탄핵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골고루 지지한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조선이나 동아나 TV조선이나 발표하지를 않습니다. 왜? 굽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지지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만 모아갖고 이 흑색 선전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방송사고 언론사입니다. 자,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이게 느낌표를 붙였다라고 저는 읽습니다. 응? 사업 못한다. 서울로 스케이트장, 태양광 등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사업 2년 만에 9개 따낸 곳도 있어. 박 시장 측근이거나 지지자다. 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한복판에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다. 운영을 맡은 곳은 시민단체인 서울 산책이었다. 그해 5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신생업체로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했다. 서울 산책은 최근 선정된 올해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장의 운영권도 따냈다. 이게 다 이 시민단체 누구랑 관련 있는? 박원순이랑 관련 있는. 이 박원순, 임종석과 박원순은 시장과 부시장이었지만 사실상은 임종석이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종북간첩단이 나라 종북간첩단이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군함이 대만 가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 중국 노골적 경고. 그래서 리커신이라고 하는 주미 중국 공사가 미 대만 군사 교류 반대하던 중국 처음으로 전쟁까지 거론했다. 그래서 미국 군함이 대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면 대만을 우리가 무력 점령하겠다. 이것을 중국의 고위 관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청산인가? 이 바른말하는 이 허영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걸 또 어떻게 실어줬네요. 이 반역의 조선이. 적폐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 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있다. 아니죠. 왜 우리 17개 정부 부처가 있습니까? 거기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을 비서실이 하는데 지금은 비서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는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신구속을 능사로 하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죄 추정은 불구속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미쳤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미친 정부를 끌고 가니까 나라가 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를 국정 수행의 동반자 삼아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정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그런데 인문 종북 간첩단 주사파가 그렇게 할까?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사설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 이간당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은 안 된다라고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삼불, 사드 안 된다. 그 다음에 MD 편성 안 된다. 한미일 공조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서 공동성명을 발표 안 한다 하는 것만 봐도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왕위 외교부장은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은 대북 군사 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해상봉쇄는 결국 무력이 동원됩니다. 그거를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 더 이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설 생각이 없으며 미국의 군사 조치는 중국이 막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일전이 얘기되는 가운데서 대만에 이제 미국의 군함이 기항하면은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 해적 시진핑이가 자기 관리, 미국에 있는 공사라고 하는 주미 중국 공사를 통해 갖고 이제 이 해적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계산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지당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저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핵을 말리라고 의장국 이 생산을 맡겨놨더니만 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자가 후진타오고 시진핑입니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과 똑같은 방송 제허가 심사. 지난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제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방통위의 위원회 핵심들은 종북 간첩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방통위. 이 방통위가 50대 방송사가 이제 지난 27일 국가수가 뭘 발표했죠? 최순실, 태블릿 PC 최순실 거라고 볼 수 없다. 여러 사람을 거쳐갔다. 라고 한 것을 이제 이것은 이 촛불 시위가 이게 거짓이었다. 사기였다. 옛날 2008년도 광우병 이거와 똑같은 짓을 저 손석희가 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작한 이영렬과 윤석열 이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하나도 이런 쪽으로 보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방통위의 이 간첩, 종북 간첩단이 딱 장악해갖고 지금 KBS, MBC, SBS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는 이 방송사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허가를 내줄 것이다.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민주당의 방송장악 내부 문건 내용 그대로다. 문건에는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의 그 문건대로 MBC, SBS, KBS는 점수가 미달이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면 니들을 하게끔 해주겠다. 이 짓을 저 주사파 종북 간첩단의 핵심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제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김정은이 앞에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MBC에 최승호가 왜 들어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파괴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MBC에 있던 애국지사들을 찾아내서 다 파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북 간첩단을 컴백시켜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의 이겁니다. 제가 주사파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학교 안 어린이집 참 든든한데 학교 안에 남는 교실,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아이들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남는 교실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다는 거죠. 2005년 37곳이던 학교 안 어린이집은 현재 22곳으로 12년간 15곳이나 사라졌다. 이거 왜 부활하지 못하느냐. 오늘부터 사흘 올겨울 최강 추위 온다. 그래서 이 한 도심에서는 24대 연쇄 추돌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갑자기 눈이 와갖고 자, 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급식도 잘 나오고 비용도 저렴하다. 엄마들은 대환영이다. 그런데 학교 어린이집 동선 완전한 분리를 해갖고 이거는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이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분리할 수 있다. 학교 교문 닫히고 경비가 지켜 매일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 학부모들 안심하고 자녀 맡겨 부지 매입에 수십억 드는 어린이집, 빈 교실 리모델링 등 7억이면 돼. 운영상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해야. 그래서 하나 짓고 하나를 지으려면 30억 드는 것을
학교를 리모델링 하면은 7억이면 되니까 이걸 확대하자. 이 동아일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 이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1억 지원 약속해도 업무 부담 등 이유로 공립교 교장들을 거절한다. 거절할 일이 아니죠. 같이 살아야죠. 상생해야죠. 이제 동아일보가 이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 한번 잡아주시죠. 클린턴 정부 때 1994년도죠. 한미 병력 54만 명이 사상을 입고 이걸 우려해서 북 공격을 접었다. 기밀 해제된 미 정부 문건서 확인을 해보니 94년 북핵 위기 때 전쟁 계획, 한미 전력으로 북의 승리 판단, 크루즈 미사일로 핵시설 공격 검토. 그래서 다 가려고 했는데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퇴임해갖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때 깼더라면 지금같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라고 김영삼 씨가 반성하고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94년도에서 2017년까지 23년이 지났는데 미사일과 폭탄과 포탄이 스마트화 됐습니다. 스마트화는 소형화됐고 보다 정밀화됐고 보다 강력화돼서 제가 100배 이상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 대가 이제 500파운드 무장 2개를 달고서 이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F5 전투기가 그래서 갈 때 이제는 500파운드 2개를 달 것이 아니라 소형을 여러 개를 달아서 여러 군데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가서 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1m 이내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화돼서. 따라서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하룻밤 사이에 끝날 수가 있다. 하룻밤 사이에 북한의 모든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여기다 하룻밤 사이에 끝난다라고 썼습니다. 자, 문재인 케어 철회를 외치면서 세종대로 절반 막은 의사들 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시위에 밀려 역주행 아닙니다. 시위에 밀려서 이제 도로 반을 쓰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정략적 개헌 막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중립적 개정안 내놓을 것이다. 이것도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들고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문헌 헌법학회장은 8일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갖고 헌법 개정은 헌법학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30년 만에 찾아온 골든 찬스다. 정치권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크고 각계에서는 지역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개헌 주문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다며 헌법학회가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분위기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김용덕이가 전자개표기를 잡고 있는 한, 김용덕이는 대법원 법관 겸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이 광범위한 이 개표 부정을 한 사람이 이 김용덕입니다. 이게 다 종북 간첩단이 짜고 했기 때문에 김용덕이를 지금 처벌하지 못하고 곤자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제 전자개표기가 그대로 있는 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 조작해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투표는 의미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홍준표 대표가 이제는 전수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자, 집회,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 놓고 자, 손들어 봐라. 이 편지지에다가 이 투표한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은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다. 개헌은 절대 안 됩니다. 개헌은 지금 이 시기에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령부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자가 임종석과 문재인인데 그 파괴하는 자에게 헌법을 개정하라고 맡기면 저게 제대로 된 헌법이 나오겠습니까? 종북 간첩, 사람 중심, 5.18 저 폭동을 5.18 정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촛불 폭동, 이것이 촛불 또 혁명으로 들어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골기하지 않으면 이 나라 넘어갑니다. 국민들은 이제 골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논설실장 박재균 씨가 쓴 칼럼입니다.
한미동맹 아니면 한중동맹, 중간은 없다. 맞죠? 한미동맹 아니면 한중동맹. 그럼 한중동맹이 뭡니까? 북중러 동맹에 한국이 끼어드는 거죠. 지금 이 짓을, 이 제스처를 강경화가 한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 한 겁니다. 3부를 외치면서. 자,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역적 짓입니까? 예?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역적 짓입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해갖고 이제 한국으로 날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고고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미군이 더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역적질입니까? 자, 우리 집에 하루에 10번씩 저걸 도둑을 맞아요. 1년에 10번씩.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 펜스를 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CCTV를 달자. 이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돈은 있어요. CCTV 갖다 달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도둑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게 내비둬라. 이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부정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난 11월 27일 날 국가수가 이것은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JTBC와 이영렬, 윤석열 등 검찰 요놈들이 반역자들이 짜고서 친 꼬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촛불 혁명에 의해서 나는 대통령이 됐다. 촛불 혁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추미애, 안철수, 박지원이 이런 놈들은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밝혀진 겁니다. 국민들이 침묵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노예되면은 우리 자손들이 노예가 되는데 그 길이 당신들이 즐겨할 일이라면 침묵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십시오. 그래서 한중동맹은 없는 겁니다. 한중동맹 아니면 한미동맹인데 이제 바꿔 타려고 하는 것은 역적질입니다. 13일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란 바위돌 위에 걸터 앉아 남의 집이나 기웃거린 전임자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공격했네요. 중국은 무차별 사드 보복을 가하고도 모자라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산불까지 강요한다. 이는 한국을 한미일 삼각고리 중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흔들겠다는 뜻이다. 이거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종북 간첩단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이해관계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나라로 보는데 우리만 미중 사이에서 배회한다면 결국은 미국도 중국도 다 잃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이미 미국을 잃었다. 중국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미국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사드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추가 배치 안 된다. 지금은 임시 배치했다. 이 짓거리를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이미 신뢰하지 않는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신뢰할 수 없는 친구다. unreliable friend다 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정부 요청에 세워 키운 자사고 정부가 문 닫게 하느냐. 참 지금 뭐 난립니다. 세계 최악 북인권 참상 알려 내부 변화 유도하라. 이걸 하겠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 정부 인문이 하겠습니까? 자, 제가 주사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주사파 주체 사상이 뭡니까? 주체 사상. 자, 그러면 북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김일성이가 주체입니다. 이 주체 사상을 만든 김일성이가 레닌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김일성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죠? 이건 명백합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북한화한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의 주체 제일 으뜸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입니다. 따라서 주체 사상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핵심으로.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노동당입니다. 북한 노동당, 조선노동당.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선군 정치를 표방했으니까 군대 조직입니다. 당 군사중앙위원회. 이것이
두 축이 돼갖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 사상의 주체가 되는 김정은이가 나타났고 그 밑에 이 주체를 끌고 가는 두 핵심 세력 조선노동당이 나타났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끌고 가는 이 군사적인 조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하부의 이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바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사람 중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사상의 요 사람이 핵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계급입니다. 사람은 제 4조를 제가 암기하고 있는 북한헌법 제 4조를 이제 암기해 볼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북자를 저들은 안 붙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포함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자, 요게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군인, 하급군인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 하급공무원이죠. 이게 근로인테리가 이를 포함한 근로인민, 프롤레타리에게 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넘어와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은 말이죠.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북한 조선노동당 여기에 헌법 제4조에는 사람에게는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이 뭐냐?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자, 내년에 근로인테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로인테리 하급 공무원을 몇 명을 더 뽑아요? 중앙공무원 10,000명, 지방공무원 15,000명, 25,000명을 뽑아요. 이 25,000명에게 돈 주면서 하는데 이 세력이 뭡니까? 바로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끌고 가는 주사파 이 혁명 세력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저 국회 정세균이가 한 짓이 뭡니까? 지금 9명 있는데 8명 있습니까? 8명 있는데 거기다가 1명 더 국회의원 한 사람당 1명 더 보좌관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300명입니다. 300명에 이것을 국회에서 정세균이가 뽑을 텐데 국회 사무처에서 뽑아서 나눠줄 텐데 결국은 혁명 세력의 전위대가 300명이 핵심 세력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이죠? 사람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하면 주체가 누구냐? 김정은이다.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이다. 선군 정치를 하니까 당 중앙군사위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장악한 이 밑에 하부 구조의 이 핵심 세력이 누구냐?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다. 이것을 근로인민이라고 한다. 프롤레타리아라고 한다. 이걸 2018년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예산안을 정세균이한테 던지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짰다. 야, 이 구테타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백주대낮에 하는 겁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저놈들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놈들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거기다 예산을 퍼주고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주체 사상, 새 핵심, 이제 단어를 이해하실 겁니다. 주체는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과 그리고 군사중앙위원회, 이들의 하부 구조가 바로 군인들이 선군 정치를 위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가 공무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이렇게 해갖고 근로인민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을 짠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16년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서울시청 위에다가 임종석이라고 하는 부시장 그놈이 사실상 지휘했으니까 서울시는 사람 중심의 이 인적 구조로 가겠습니다. 이걸 딱 벽에다 붙여놓은 놈이 임종석입니다. 이놈이 청와대에 들어가더니만 2018년도 예산 사람 중심의 예산을 짰습니다. 이게 주사파입니다. 전희경 의원이 주사파 너 반성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놈이 사람 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예산도 짜고 지금 이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혁명에 최근에 벌어진 일은 최승호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수 저놈을 MBC 사장에다가 갖다 앉힌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80% 저놈들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광화문 거리로 나와서 동아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저 문재인 임종석이를 끄집어내려라. 저건 탄핵의 가치도 없습니다. 왜? 태블릿 PC 사기로 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끄집어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오늘도 삼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활동 변호사가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등용돼서 이제 김명수를 도와서 이 좌파 혁명, 이 좌파 반란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나온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쟤네들도 아직 많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느끼는 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감도하고 지금 뭐 영화로내는 원도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베이징이나 워싱턴에서 느끼는 감각하고 서울에서 느끼는 감각하고 완전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광풍이라든가 투자 광풍 뭐 이런 걸 봤을 때 안보는 결국 우리가 안 해도 미국이 해주겠지 않느냐 이런 그 안이한 생각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이 상황을 인식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군사 대비 태세라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오판이 결국 큰 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그 한미연합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그 지금 워싱턴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나 위기관리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판단이나 안보 정세를 분석할 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자,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연스럽게 이 지하로 땅굴로 밀고 올라와서 점령해도 될 정도로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 놔주는 것이 저 반역의 50대 언론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사에 나오는 얘기는 믿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상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에 대해서 이 표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357대 56인가 하여튼 큰 아주 대통령을 지지한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압도적인 탄핵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골고루 지지한다 라고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조선이나 동아나 TV조선이나 발표하지를 않습니다. 왜? 굽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지지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만 모아갖고 이 흑색 선전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방송사고 언론사입니다. 자,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이게 느낌표를 붙였다라고 저는 읽습니다. 사업 못한다. 서울로 스케이트장, 태양광 등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사업 2년 만에 9개 따낸 곳도 있어. 박 시장 측근이거나 지지자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한복판에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다.
운영을 맡은 곳은 시민단체인 서울산책이었다. 그해 5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신생업체로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했다. 서울산책은 최근 선정된 올해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장의 운영권도 따냈다. 이게 다 이 시민단체 누구랑 관련 있는? 박원순이랑 관련 있는. 이 박원순, 임종석과 박원순은 시장과 부시장이었지만 사실상은 임종석이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종북간첩단의 나라 종북간첩단의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군함이 대만 가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 중국 노골적 경고. 그래서 리커신이라고 하는 주미 중국 공사가 미 대만 군사 교류 반대하던 중국 처음으로 전쟁까지 거론했다. 그래서 미국 군함이 대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면 대만을 우리가 무력 점령하겠다. 이것을 중국의 고위 관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청산인가? 이 바른말하는 이 허영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이걸 또 어떻게 실어줬네요. 이 반역의 조선이. 적폐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 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있다. 아니죠. 왜 우리 17개 정부 부처가 있습니까? 거기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을 비서실이 하는데 지금은 비서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는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신구속을 능사로 하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죄 추정은 불구속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미쳤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미친 정부를 끌고 가니까 나라가 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를 국정 수행의 동반자 삼아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정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그런데 인문 종북 간첩단 주사파가 그렇게 할까?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사설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 이간당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은 안 된다라고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삼불, 사드 안 된다. 그 다음에 MD 편성 안 된다. 한미일 공조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서 공동성명을 발표 안 한다 하는 것만 봐도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왕위 외교부장은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은 대북 군사 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해상공세는 결국 무력이 동원됩니다. 그걸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 더 이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설 생각이 없으며 미국의 군사 조치는 중국이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탑입니다. OG Fifth Generation 제5세대 평창 땀방울 튀는 모습까지 360도 돌려서 본다. 그래서 초고화질 카메라 100대로 빙빙 돌아가며 모든 각도에서 중계하겠다. LTE, 요게 4G입니다. LTE가 4세대 통신인데 LTE의 100배,
그 다음에 5세대는 도쿄올림픽 제치고 세계 최초로 서비스가 나간다. 참 대한민국의 삼성, LG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60곳 공공기관장 아직도 비어있다. 연말 임기 만료 합치면 96곳, 약 100곳이 비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330곳 중에 3분의 1이 공석이고 누구 어디 보낼지 정리 안 됐다. 지금 하나하나 보내고 있는데 정부 간첩단 중에 핵심 멤버들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MBC 사장 최승호가 들어간 겁니다. 자,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3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는 포퓰리즘 정책, 낮은 의료 수가부터 개선해야. 그래서 의사들의 이 불만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쳐야 됩니다. 왜? 태블릿 PC 사기로 대통령이 되고 선거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 문재인, 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간첩 잡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뻘건 대낮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채, 정체성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에 의해서. 이제는 거리로 국민들이 뛰쳐나와야 될 판입니다. 사드 3불 2행 중국도 압박을 했다. 왕이 외교부장 인민일보 문 대통령 방중 앞두고 거론했다. 그래서 이걸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공동성명 안 되겠다. 공동성명은 이게 이 조약에 준하는 이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되겠다. 그러므로 논의만 하고 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가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데 그나마 잘 됐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평창 참가하겠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 포탄이 막 오고 가고 하니까 그때는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아니면 평창 참가하겠다. 미국 스키스타 린지 본도 한국엔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있다. 안전하다. 이 뜻이죠. 바흐 IOC 위원장 북한 측과 만나 동계올림픽 출전 문제 논의한 듯 하다. 그래서 한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스위스 로잔에서 김일국 북한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IOC는 새로 선출된 북한올림픽위원장과의 상견례라고만 밝혔으나 국제스포츠계에선 평화올림픽을 보장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인 바흐 위원장이 와일드카드 출전 자격 부여와 참가 비용의 IOC 부담 등을 제안하고 북한의 출전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뒤끝 작정한 중국, 복잡해지는 문 대통령의 응수, 문 대통령 한중 관계에 북핵에 초점 맞추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 길들이기인가? 중국 정상회담 준비 과정서 문 대통령 일정 확답 안 주거나 오후 늦은 시간으로 바꾸기도. 그래서 일정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13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이제 정상회담인데 시진핑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를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 완전히 길들이기죠. 미국이 이미 제재 중인 북단체 개인 정부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발표. 흉내만 내는 겁니다. 문재인, 임종석, 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 정부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한 걸 우리도 제재하겠다. 이렇게. 미 군사 옵션보다 압박이 우선. 북 금지선 넘으면 선제 타격한다. 트럼프 측근 깅 리치가 밝혔다. 깅 리치가 하원 의장을 오래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북금지선 넘으면 선제 타격하는데 앞으로 압박만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특사로 파견된답니다. 이 비서실장이 왜 이러죠? 비서실장을 왜 보내죠? 특사 파견은 14년 만, 파병부대 격려, 외교 일정 수행. 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비서실장이 비서 일을 해야지, 세크리터리 일을 해야지, 이게 장관 일을 하러 가는 겁니까?
목포서 야유받은 안철수, 계란 맞은 박지원. 박지원 씨가 계란을 얻어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서 둘로 갈라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안 대표, 반대파의 간신배 소리 듣고 안 지지 여성은 박지원에게 계란을 던졌다. 일부에선 합치려면 민주당과 합쳐라. 뭐 합치지 않아도 민주당의 이중대인데 뭘. 그래서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외연을 넓히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안철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속내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일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중립의 한선교, 친홍파로 김성태 의원, 그 다음에 친박파로 홍문정 의원 3파전이 된답니다. 자, 유가족 만료도 음식 밀어넣기, 세월호 장례식장 식비만 16억 원, 나랏돈 들어가는데 다 공짜.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명 조문 왔는데 밥값은 350인분이 나갔다.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세금 이 혈세를 가지고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막 쓰는 겁니다. 세월호에다 걸어서. 그래서 저는 인문주사파 경제 죽이기의 일환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개, 돼지 국민이라면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요청해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라. 이걸 요청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민주노총 활동 변호사. 민노총에 맡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일전이 얘기되는 가운데서 대만에 이제 미국의 군함이 기항하면은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 해적 시진핑이가 자기 관리, 미국에 있는 공사라고 하는 주미 중국 공사를 통해 갖고 이제 이 해적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계산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지당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저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핵을 말리라고 의장국 이 생산을 맡겨놨더니만 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자가 후진타오고 시진핑입니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과 똑같은 방송 제허가 심사. 지난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제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방통위의 위원회 핵심들은 종북 간첩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방통위. 이 방통위가 50대 방송사가 이제 지난 27일 국가수가 뭘 발표했죠? 최순실, 태블릿 PC 최순실 거라고 볼 수 없다. 여러 사람을 거쳐갔다. 라고 한 것을 이제 야 이것은 이 촛불 시위가 이게 거짓이었다. 사기였다. 옛날 2008년도 광우병 이거와 똑같은 짓을 저 손석희가 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작한 이영렬과 윤석열 이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하나도 이런 쪽으로 보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방통위의 이 간첩, 종북 간첩단이 딱 장악해갖고 지금 KBS, MBC, SBS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는 이 방송사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허가를 내줄 것이다.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민주당의 방송장악 내부 문건 내용 그대로다. 문건에는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의 그 문건대로 MBC, SBS, KBS는 점수가 미달이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면 니들을 하게끔 해주겠다. 이 짓을 저 주사파 종북 간첩단의 핵심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제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김정은이 앞에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MBC에 최승호가 왜 들어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파괴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MBC에 있던 애국지사들을 찾아내서 다 파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북 간첩단을 컴백시켜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의 이겁니다. 제가 주사파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학교 안 어린이집 참 든든한데 학교 안에 남는 교실,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아이들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남는 교실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다는 거죠. 2005년 37곳이던 학교 안 어린이집은 현재 22곳으로